안녕하세요. 보드게임 강사입니다. 오늘은 바다동물 장기라는 보드게임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바다동물 장기라는 보드게임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졌는데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바다동물 장기는요, 전략적 사고력이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하고 다음 수를 미리 내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력들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게임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이 될 때 또는 주말에 함께 해보면서 사고력도 좋아지고 가족의 친목도 좋아지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에 구성품을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보드게임 판이 있죠. 보드게임 판이 하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말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보세요. 보드게임 판을 보시면 색깔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노란색하고 회색하고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2인 플레이 게임입니다. 2명에서 게임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4명에서 하고 싶다면 2명에서 팀을 짜서 2명씩 나눠서 승부를 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두 팀에서 하는데 2명에서 하는데 한쪽은 노란색, 한쪽은 회색. 말도 보시면 노란색 말이 있고요. 회색 말이 있습니다. 여기 9칸 안에 주황색 9칸 안에 말들을 하나씩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자기 색상의 말을 올려놓으셔야겠죠. 여기다 회색 놓으시지 마시고요. 여기는 노란색만 놓으시면 됩니다. 회색 칸에는 회색 말을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준비가 끝난 거예요. 보드게임 준비가 이렇게 끝났죠. 자, 이 보드게임 바다동물 장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냐면, 나의 말이 상대방 진영에 나와 똑같은 색깔을 가진 칸으로 내 말이 하나라도 먼저 들어가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날치말이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이기는 게임이고, 상대편 또 노란색 말도 하나라도 그 반대편 진영 나의 색깔과 같은 이곳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 노란색 팀이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들이 이동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이 바다동물 장기 보드게임은 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잘 생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룰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룰은 일단 모든 말들은 한 칸씩 이동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한 칸씩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뒤로는 이동할 수 없어요. 회색 말은 지금 노란색 말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쪽이 앞쪽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한 칸씩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고 옆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쪽 옆으로도 갈 수 있고요. 또는 대각선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대각선, 앞으로 대각선이겠죠? 자,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나 뒤로는 갈 수 없어요. 이거는 모든 말들에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치도 한 칸, 상어도 한 칸, 문어도 한 칸, 다 한 칸씩 가시면 돼요. 그런데 모든 규칙이 아니라 모든 말에게 한 칸씩만 이동할 수 있고, 앞으로 대각선으로 옆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뒤로는 이동할 수 없어요. 이거는 모든 말들에게 적용을 하는데요. 보시면 말들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 그림이 다르거든요. 날치가 있고 상어가 있고 문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각각 역할이 달라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거든요. 그거를 잘 아셔야지만 이기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날치 먼저 설명드릴게요. 제일 작은 거, 이게 날치거든요. 노란색 말도 제일 작은 거, 얘가 날치인데요. 날치는 이름 그대로 날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한 칸씩 이동하다가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곳에 장애물이 있을 때
한 칸 건너뛰기가 가능합니다. 한 칸을 건너뛸 때는 반드시 한 칸 건너뛸 때 자리에 비어 있어야 돼요.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야지 일로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건너뛸 수 있지만 대각선으로도 건너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경우 회색 말이 노란색을 건너뛰어서 대각선으로 다음 칸으로 빈 공간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만 한 칸 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말이 앞에 있어도 한 칸 뛸 수가 있습니다. 날치는 이렇게 한 칸 뛸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전략도 세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드판에 말이 배치가 되어 있다면 날치가 한 번에 연속으로 점프를 한 칸 한 칸 해서 목표 지점까지 한 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방법도 있어요. 이 날치는 한 칸씩 건너뛰지만 내 차례에 한 방향으로만 연속 점프가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면 한 번 이렇게 뛰어서 옆으로는 이동할 수 없어요. 내 차례에 한 방향으로만 연속 점프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는 안 돼요. 앞으로 가서 멈추시고 상대편이 움직이시면 그 다음에 옆으로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연속 점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날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어. 상어는 보시면 무섭게 생겼죠? 상어는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내 말은 잡아먹지 않지만 상대방 말을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상어가. 그러면 앞으로 한 칸 가면서 날치를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잡아먹힌 말은 게임판 밖으로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상대편도 나를 잡아먹을 수가 있겠죠. 상어끼리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상어는 문어든 상어든 날치든 뭐든지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상어를 막 이렇게 점프를 하시는데 상어는 안 돼요. 상어는 무조건 한 칸씩 이동이 가능합니다. 한 칸씩. 한 칸 이동하면서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문어. 문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문어는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홈이 파여 있어요. 이게 파여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얘는 잠깐 삼켰다가 뱉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내 차례에 내가 상어를 삼켜요. 자기 말을 삼켜요. 삼킨 상태에서 한 칸 이동, 상대편 이동, 한 칸 이동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다가 내가 얘를 삼켰던 거를 뱉고 다른 말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삼켰다가 뱉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내 말을 삼켜도 되고 상대편 말을 삼켜도 되고 다시 뱉어도 돼요. 잡아먹히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삼켰다 뱉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한 번에 두 마리는 삼킬 수 없습니다. 한 마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색은 내 말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짝 내가 뭐를 삼켰나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상대편의 문어는 내가 보면 안 돼요. 반칙입니다. 그래서 내 거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키고 가다가 내가 이렇게 뱉어서 상어를 사용하기에 좋아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문어끼리, 같은 문어끼리는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삼킬 수가 없습니다. 얘를 삼킬 수 없어요. 크기가 똑같아요.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규칙은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플레이를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더라도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룰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보드게임은 여러 번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끝났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레이 영상을 몇 개 찍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렇게는 안 되고 한쪽 방향으로만 뗄 수 있는 거야. 연속은 같은 방향만 뗄 수 있는 거야. 찍고 있어.
머리를 잘 쓰네. 윤서가 실수했다, 그치? 엄마도 몰랐는데 지금 알았어. 뭐 하지 말고. 민서가 당황해서 알았어. 이럴 수가. 들어가야죠. 아 엄마 네. 여기서 저거 음. 어떻게 할래? 먼저 해. 자.
생각이 괜찮네. 잡아먹었어. 아, 그래? 얘를 움직여